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K5 GT입니다. 2018년형 K5에 GT가 추가가 됐는데 기존의 2.0 터보 사양을 가다듬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처럼 파워트레인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만 서스펜션이나 브레이크 등을 보강을 한 제품입니다. 기본 디자인은 SX와 동일하고요. 외관에서 차이를 구분하는 점은 트렁크에 붙은 GT 배지 정도가 되겠네요. 알로이 휠도 전용 휠이고요. K5 GT는 전자식 댐핑 서스펜션이 들어간 게 또 특징이죠.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행 모드에 따라서 댐핑이 바뀌고요. 그리고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들어가서 밖에서는 잘 안 들리지만 실내에서는 그 엔진의 회전수 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꽤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에 45ZR18,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3입니다. 이 K5 GT의 경우에는 타이어를 두 개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보시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3이고 다른 하나는 프리머시 MXM4인데 아무래도 이 파일럿 스포츠 3가 좀 더 그립이 좋겠죠. 그리고 이 타이어에 따라서 연비도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파일럿 스포츠 3가 MXM4보다 공인 연비도 좀 떨어집니다. 알로이 휠 디자인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럭셔리고 하나는 스포티인데 지금 보시는 알로이 휠이 스포티입니다. 확실히 사진으로 보면은 이 스포티가 좀 더 멋있긴 한데 이거보다 더 멋있는 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오즈 휠이 있어요. 오즈 블랙 경량 휠인데 옵션 가격이 93만 원인가 그래요. 확실히 지금 보시는 이 18인치 휠보다 오즈 휠이 좀 더 멋있긴 합니다. 세척하기도 더 쉬워 보여요. 시트의 경우에는 가죽의 질이 뭐라 그럴까 좀 쫀득해요. 그러니까 옷에 붙는 느낌이 괜찮고요. 생각보다는 시트가 아주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트가 조금만 더 낮게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트에 앉았을 때 운전 자세가 잘 나오고 그리고 금방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는 가장자리에 빨간색 바늘땀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등받이도 GT 빨간색으로 GT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K5 가스차를 렌터카로 탔잖아요. 그거 외에는 K5를 운전한 게 굉장히 오래전이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반적인 마감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일부 플라스틱의 좀 재질이 좀 떨어져 보여요. 예를 들면은 도어 포켓에 적용된 이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질이 약간 좀 떨어져 보입니다. 참고로 유리 같은 경우에는 1열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모니터 내 세부 메뉴는 기존의 현대차 또는 기아차와 동일하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현대 기아차들은 보통 이게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페이지가. 근데 이 기아 K5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다른 현대 기아차랑 거의 동일하죠. 화질이 좀 이렇게 더 쨍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다른 현대기아차 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공조장치나 뭐 오디오 관련 이런 거를 버튼들을 다 이렇게 꺼내놨어요, 밖에다가. 그러니까 모니터에 통합을 안 시키고 여기다 밖에다 꺼내놨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많이 편해요. 보통 모니터에다 통합을 시키면 한 단계 더 거치고 그래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런 자주 사용하는 온도 조절 같은 버튼들 이건 다 다이얼로 처리를 해서 이거 역시 더 편하죠. 바람 세기는 버튼이고요. 이런 다이얼 움직일 때의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도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독일 차들처럼 이렇게 기계적인 감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다이얼 같은 경우에 유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기어 레버 앞에는 다른 현대 기아 차들처럼 이렇게 괜찮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12V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뭔가 12V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선 충전 장치, 이거 여기다가 핸드폰을 딱 놓으면은 이렇게 불이 켜지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 K5 역시도 최근에 탔던 그랜저 하이브리드처럼 무선 충전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3008보다는 좀 빨라요. 대신에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이 차 K5 역시도 그렇고 좀 충전을 좀 시키면은 핸드폰에서 좀 발열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제 핸드폰의 경우에는 이게 노트5인데요. 요 공간이 딱 노트5에 딱 맞는 공간이에요. 노트5를 여기다 딱 놓으면은 거의 틈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예를 들면 3008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달리면은 핸드폰이 정확하게 딱 붙질 않아서 충전이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가끔 그랬고, 근데 이 K5의 경우에는 여기 워낙 공간이 좀 딱 맞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어요. 반면에 너무 딱 맞아갖고 가끔 여기다 이제 핸드폰 놓고 꺼내서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꺼낼 때 특히 여기 같은 거 만약에 시거제로 충전시키면 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해도 꺼낼 때 약간 좀 이렇게 번거로운 면이 있어요. 기어 레버 뒤에는
열선 스티어링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 3개가 있고요. 여기에 냉난방 시트 같은 게 딱 모여 있죠. 계기판 디자인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한데 안에 메뉴가 조금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 클러스터가 추가가 됐어요. 지금 보시는 메뉴는 스포츠 모드를 선택했을 때만 나타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크 그리고 최대 부스트를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시각적인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운전대의 지름도 좀 작은 편이고요. 하단이 깎인 디커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스포크에는 GT, 빨간색 GT 배지가 붙어 있죠. 이 운전대의 경우에는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림의 전체적인 두께는 보통 평범한데 엄지손가락에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좀 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에 잡으면은 엄지손가락이 되게 딱 안쪽으로 감기면서 자연스럽게 손에 들어옵니다. 반면에 이 림에 적용된 펀칭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보는 것보다는 좀 미끄러운 편입니다. 2.0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은 245마력, 최대 토크는 36.0이고요. 변속기는 6단 자동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뉴 라이즈로 부분 변경되면서 변속기가 8단으로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K5는 6단을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 출력이나 토크 역시도 기존에 사용하던 K5 소나타 2.0 터보와 동일합니다. 이 엔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좋은 에어 필터를 썼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출력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튜닝카에 쓰시는 것처럼 오픈형은 아니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K5 2.0 GT의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시승을 했던 소나타 2.0 터보와 가속력이 뭐 거의 동일합니다. K5나 소나타는 평범한 중형 세단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이 팔리고 또는 가장 흔한 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 터보에 245마력이면 우리나라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고출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2.0 터보 모델의 경우에는 K5나 소나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K5 GT 같은 경우에는 접근법도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보통 이런 바로 뭐 얼마 전에 샀던 뉴라이즈 2.0 같은 경우 해도 실내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내 소비자, 요 차를 선택하는 국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세팅을 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 소음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좀 들려요. 뭐 그렇다고 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거는 약간은 좀 접어두고 이 차를 선택을 하는 사람의 성향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좀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K5 GT 같은 경우에는 시끄럽다기보다는 소리가 많은 차예요. 그러니까 시끄럽다와 소리가 많은 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 말 그대로 듣기 싫은 음색이 들리는 거고, 이 K5 GT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가 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면은 사운드 제네레이터를 적용을 해서 엔진의 소리, 그러니까 인위적인 소리, 가상의 엔진 사운드를 살린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살살 20km, 30km 정도로만 운전을 해도 엔진의 음색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이 엔진 음색이 좋냐 나쁘냐는 그러니까 개인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소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같은 이제 가상 엔진 사운드인 제네시스 G80 스포츠보다는 이 K5 GT의 음색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원상 엔진의 최대 토크는 1350rpm부터 나오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그보다는 좀 높은 rpm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한 대략 1600rpm? 왜냐하면은 이 차로 정속 주행을 하잖아요. 만약에 시속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엔진 회전수가 1600rpm 정도 되는데, 그때 이 토크 게이지를 보면은 이 부스트가 0이에요. 0. 그러니까 터보가 안 터진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게이지가 맞다면, 그러니까 이 상태로 대략 90km 정도로 달리면은 생각보다는 괜찮은 연비를 얻을 수가 있어요. 대략 9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한 17에서 한 18km 그 리터당 순간 연비가 그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이제 많이 안 밟고, 그러니까 보통의 운전자들이 출퇴근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살 밟고 다니면은 뭐 2.0 그냥 2.0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조금만 밟아도 힘이 넘친다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좀 회전수를 좀 띄워줘야죠. 그러니까 대략 한 600, 700 정도가 돼야지 좀 제대로 힘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터보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가속 페달을 이렇게 많이 안 밟아도 이렇게 속도가 쭉쭉쭉 잘 붙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엔진의 소리도 좀 달라져요. 지금은 제가 노멀 모드인데, 노멀 모드일 때도 이 소리 자체가 좀
큰 편, 그러니까 좀 달라요. 크다기보다는 크기도 크지만 소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뭐 2.0이라든가 1.0 터보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경우에는 주행 모드에 따라서 댐핑이 달라지는데 노말과 스포츠의 그 차이가 생각보다는 좀 있는 편이에요. 저는 뭐 별 차이 없겠거니 했는데 의외로 노말과 스포츠에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노말인데 노말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렇게 지금 평탄한 길에서도 그 아래 상하의 그 뭐라 그럴까 좀 딱딱함이라고 하죠. 보통 딱딱함 또는 단단함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더 생겨요. 대략 제가 몇 프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댐핑의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는 좀 오버스피드로 진입을 했는데 그래서 밖으로 밀려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운전대가 딱 꺾으니까 거기서 더 차선을 넘어가진 않고 안으로 딱 꺾이네요. 그러니까 이 차가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나 뭐 제가 기존에 탔던 현대계 차들에서 그 느낌, 시승 느낌과 거의 비슷한데 이 차는 거기에 플러스 돼서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3 타이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서머 타이어인데 그 지금 덥잖아요. 여기서 지금 요즘에 어제랑 오늘이랑 그립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그렇겠지만 여름에는 진짜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 파일럿 스포츠 3 타이어를 끼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소음이나 뭐 연비 이런 거 조금 감수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처럼 스포츠 모드에서는 엔진 사운드, 그러니까 인위적인 사운드가 좀 더 커지는데 저는 뭐 나름 듣기 괜찮아요. 뭐 너무 인위적이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뭐 나름 듣기 괜찮습니다. 예, 이 코너에서만 돌고서 판단하기에는 좀 아쉬울 만큼 이 서스펜션이라든가 코너 돌아가는 능력 그리고 타이어와 같이 매칭되는 능력이 꽤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더 과격한 코너, 더 어려운 코너에서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파일럿 스포츠 3 타이어를 끼면은 아무래도 소음이 더 있겠죠. 이 타이어가 트레드웨어가 320이고 그리고 PS3 파일럿 스포츠 3는 고성능 타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노면이 뭐 좋은 곳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를 선택을 할 정도의 오너라면은 뭐 이 정도는 감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에코는 뭐 이 차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에코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에코를 선택을 하면은 이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이렇게 눈에 띄게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노멀 모드로 달리는데 노멀 모드에서도 이 차가 꽤 스포티해요. 거기다가 이 엔진 소리가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좀 실제보다 좀 빠른 느낌을 받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체감 가속이 좀 빠르다고 봐야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회전수가 대략 한 500rpm 정도 뜨는데 이때부터는 엔진의 반응이 빨라지죠.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이렇게 많이 밟지 않아도 이렇게 조금만 밟아도 이렇게 쑥 하고 나가죠. 물론 가속 페달 끝까지 밟으면 똑같아요. 에코나 노멀이나 스포츠나 다 똑같은데 어쨌거나 이 초기 반응은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두드러진 거는 엔진 소리죠. 엔진 소리. 제가 이제 몇 번 다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엔진 소리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건 아마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의 이 회전 질감은 뭐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노멀 모드 기준으로 엔진의 자동 변속되는 시점 있잖아요. 자동 변속되는 시점이 대략 한 6200rpm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회전할 때까지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버벅거린다 또는 변속기 내부가 미끄러진다 그런 느낌은 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드에 따라서 자동 변속되는 시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는 대략 한 6200rpm부터 자동 변속이 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풀악셀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대략 6500rpm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회전수를 사용을 하는 거죠. 변속기의 경우에도 모드에 따라서 변속 시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D 모드에서는 그래도 이 차가 패밀리 세단이니까 형태는 패밀리 세단이잖아요. 패밀리 세단이니까 좀 더 변속 승차감을 안 해치려고 변속 타이밍이 약간 좀 늦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도 일반 K5 소나타보다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뭐 그건 이해를 할 만하죠. 이 차가 상대적으로 이제 고성능 차이니까, 고성능 버전이니까.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을 하잖아요. 가속을 해서 변속을 하면은
뭔가 딱 이렇게 탁 하고 딱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속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딱 절도 있게 딱 끊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의 차들이라면 승차감이 떨어진다라고 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해를 할 만하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만족스러워요. 아, 이거 엔진 소리는 근데 빵 엔진 소리, 회전수는 계속 빵 하고 올라가는데 전자장비가 좀 출력을 더 이렇게 풀어주진 않네요. 이 정도로 차가 기울어진다 또는 뭐 지가 걸린다 그러면 딱 요 정도까지만 쓴다, 딱 그렇게 제어를 하는데, 이게 운전을 더 즐기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운전자에게는 이 정도면은 뭐 딱 충분하거나 그 정도의 그 전자장비 세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타면 탈수록 느끼는데, 현대기아의 전자장비가 개입이나 뭐 세팅 이런 게 점점 세련되는 것 같아요. 이 K5 GT의 가속력은 작년에 탔던 소나타 2.0 터보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정지에서 한 200km까지 가속이 얘가 한 2초 정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영상 기준으로 빠르긴 한데, 뭐 그거는 뭐 2초 정도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같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아마 제가 아직 타보지 못했지만 소나타 뉴라이즈 8단 자동 변속기죠, 그 차가 좀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가속 페달을 쭉 전개를 해서 가속을 하면은 뭐 시원하게 가속은 돼요. 그리고 실제보다는 체감 가속이 좀 더 빠른 느낌이 있고요. 그거는 역시 이 엔진 소리 때문에 그렇겠죠. 이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현대기아 차들과 거의 비슷한데, 이 차는 아무래도 하체가 좀 더 단단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좀 깔리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이렇게 완만한 코너를 돌아도 좀 더 이쪽이 또 지지해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운전대 같은 경우에도 이질감이, 그러니까 기존의 몇몇 차들, 현대기아의 몇몇 차들은 그 스포츠 모드에서 중심 부분에 이질감이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 GT, 그러니까 터보 모델,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세팅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고속으로 달리면은 저 앞에 그 범퍼 쪽 있잖아요. 거기서 좀 이렇게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오늘이 좀 바람이 좀 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확한 평가가 힘들고요. 어쨌거나 이 차는 가속력은 뭐 기존의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좀 더 향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코너를 노멀 모드로 달려볼게요. 그러니까 댐핑 차이가 있잖아요, 노멀과 스포츠에. 그러니까 같은 코너를 같은 스피드로 노멀 모드로 달리면은 확실히 좀 더 그 코너 진입해서 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코너링 스피드가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뭐 그건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코너링 스피드는. 대신에 그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뭐 약간의 그런 불안감? 그런 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롤이 좀 더 있다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특성은 뭐 변하지 않죠. 그래봐야 뭐 댐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노멀과 스포츠랑 좀 더 단단해지는 정도니까. 근데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 탈 때 그냥 계속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탈 것 같아요. 이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타도 이 댐핑이 아주 단단하지 않고, 반대로 다른 말로 하면은 승차감이 뭐 떨어지고 그러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노면을 달릴 때는 물론 웬만한 좀 약간 좀 거친 노면, 그때도 충격을 잘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랑 그 회전 성능이랑 뭐 다 같이 이렇게 두루두루 적당하게 만족을 시킨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의 차라면 이제 패들 시프트가 있는 게 좋죠. 패들 시프트가 있어야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쉽게 운전할 수가 있는데, 패들 시프트,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 패들 시프트로 변속을 하면은 기어를 한 치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울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토크와 부스트 게이지를 보면은 대략 내가 지금 부스트를 얼마나 쓰고 다니는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이제 급가속을 하잖아요. 급가속을 하면은 토크가 순간적으로 대략 한 10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10 kPa니까 대략 한 1바 정도가 되겠네요. 1바가 좀 넘나? 하여튼 그러니까 대략 1바 정도인데, 요즘에 뭐 순정 터보의 부스트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높아져서 1바면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 좀 튜닝하면은 한 1.4바, 5바 이렇게 올리면 출력이 더 높아질 여지는 많겠죠. 그러니까 이 차가 다른 K5보다 업그레이드 된 게 하나 더 있는데 브레이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브레이크보다 페이드 현상이 좀 늦게 나온다고 하네요. 실제로 제가 이 차가 거의 낼 수 있는 거의 최고 속도에서 풀 브레이킹 한 대략 50km까지 떨어뜨리는 거를 한 2번 연달아서 했는데 2번 연달아서 해도 역시 페이드가 없더라고요. 없기는. 근데 이게 뭐 기존의 현대기아 차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좋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 정도 성능을 내는 차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뭐 아반떼라든가 i30라든가 뭐 소나타도 이거만큼은 아니지만 대략 비슷해요. 그래서 아주 두드러지게 엄청나게 좋은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많이 좋긴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차는 최고 속도, 거의 최고 속도에서 급제동할 때 맘 같아서는 이게 바닥 가속 페달 끝까지 밟고 들어올 때 출력 좀 더 살려줬으면 좋겠네요. 이 움직임은 되게 스포티한데 내려가는 속도는 뭐 다른 차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끊겼던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이 차가 제동력도 괜찮긴 한데 그보다는 저는 이 급제동 할 때 좌우 밸런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높은 속도에서 풀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좌우로 틀어짐이 없이, 그러니까 좀 밸런스가 나쁜 차는 고속에서 급브레이크를 하면은 이 운전자가 운전대로 좀 이렇게 조정을 막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차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풀 브레이킹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동력도 괜찮지만 급제동할 때의 밸런스가 더 돋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K5 GT는 편하면서도 빠르게 탈 수 있는 차 같아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엔진 사운드, 그러니까 인위적인 엔진 사운드 때문에 뭐 재미도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많이 선택하는 차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기존의 K5 같은 그런 편의 장비나 실내 공간을 다 누릴 수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2.0 터보 엔진의 출력도 같이 즐길 수 있다, 그런 의미, 그런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이 차 역시도 새 차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탔던 그랜저 하이브리드만큼은 아닌데 이 차도 좀 세워놓고 차에 타면은 좀 새 차 냄새가 좀 올라오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대시보드에 이 플라스틱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지만 저 도어 트림 쪽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햇빛이 비추면은 좀 또 이게 좀 급이 이렇게 좋은 소재, 좋은 플라스틱은 아니구나, 우레탄 아니구나, 딱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햇빛이 지금처럼 비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도 그렇고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차가 또 잡소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덜 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 스티어링 칼럼 쪽 있잖아요. 여기 이쪽 부분에서 삐걱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안 나네요. 어제는 많이 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이쪽이라든가 저 뒤쪽에서 간헐적으로 생기는 잡소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이 정도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무난하게 고성능을 즐길 수 있는 중형 세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운동 성능 또는 달리기 성능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차는 그러니까 같은 사이즈의 OEM으로 두 개의 타이어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미쉐린 프리머시 MXM4, 하나는 지금 끼고 있는 파일럿 스포츠 3인데 요것도 그러니까 오너의 선택 또는 취향 또는 계절에 따라서 고를 수가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더운 계절에는 파일럿 스포츠 3가 좀 더 어울린다고 보는데 이 연비라든가 소음 같은 거는 이제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성능을 즐기고 싶지만 뭐 소음 이렇게 나는 건 싫어 그러면 프리머시 MXM4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로써 기아 K5 GT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차 이제 반납하고 바로 이어서 소나타 뉴 라이즈 2.0 터보를 시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같이 놓고 보는 것보다 물론 못하지만 바로 이어서 타기 때문에 K5 GT와 좀 비교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K5 GT만 단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소나타 뉴라이즈 시승할 때는 아마 K5 GT랑 좀 비교도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라이즈 2.0 터보 같은 경우에는 저 황우객 기자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비교되는 그런 시각도 있고, 그리고 황우객 기자랑 같이 하니까 좀 다양한 시각 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